부가가치세 이론 제1강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짜 중요한, 우리 회계에서 진짜 중요한 지식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제 회계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시험 목적상 부가가치세의 그 시험 점수 배점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오는 것도 크게 뭐 어렵다라고 못할 정도로 실기 부분은 좀 훨씬 쉽고 이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 문제에서는 세 문제가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열 몇 번의 강의가 시작될 건데 세 문제 너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요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험보다는 이제 실무에서 좀 내가 좀 알고 가야 되는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세무 2급 책에는 166페이지 정도에 나오고 회계 1급 책에는 168페이지 정도에 나온다. 뭐 그런 뜻이고요. 제1절 부가가치세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총 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시험 진도로서 보면 8절은 세무 2급 파트고 1절부터 7절까지가 회계 1급 파트가 되는데 시험은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1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 총칙이라고 나오니까.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합니다. 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 value는 가치라는 뜻이 되죠. value는 가치라는 뜻이 되고 added는 추가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가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dded의 의미를 하는 거고 value는 가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플러스 되는 개념이죠. 가치가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즉 내가 1,000원에 대한 물건을 2,000원에 판다면 여기에 부가가 된 가치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즉 부가가치세는 그 추가가 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즉 VA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실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하죠. 소득할 때 내는 세금은 소득세,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은 소비세, 소비세라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우리는 얘를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나 소비자의 소비를 직접 측정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VA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즉 생산자가 단계마다 VA를 창출하는 금액만큼에 대한 세금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소득세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죠. 소득세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고 우리가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보면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급가액 그 부분은 소득세를 위한 재원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시 과세하는데 그 밑에 달리는 VAT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물건을 영수증을 긁으면 1,000원에 100원 이렇게 들른단 말이에요. 1,000원에 100원. 그 1,000원은 소득세고 100원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예요. 얘는 영수증을 봤을 때 얘는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부가세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제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객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영수증을 딱 받으면, 내가 사업자예요. 내가 사업자 이 영수증을 딱 받으면 2,500원을 고객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227원을 고스란히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2,500원에서 내가 거머쥔 돈은 2,273원을 거머쥐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금 거래하면 뭐 10% 싸게 준다. 그 말이 이제 통상적으로 요거를 고객한테 안 받으니까. 영수증 안 끄면 227원 안 받으니까 난 니한테 2,273만 원 받을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고. 그럼 또 2,273원에서 아무것도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또 소득세를 냅니다. 그냥 자기가 실제 거머쥐는 돈은 약 소득세를 통상적으로 10%라고 가정한다면 2,500원짜리 팔고 거머쥐는 돈은 2,000원이에요. 일단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용어가 공급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급 대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해요. 공급 가액에 세액을 더하면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일명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세액, 부가세 별도 이런 개념이고, 이 개념은 부가세 포함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수학적 산식으로 본다면 얘가 만약에 10,000원이면 세액은 1,000원이 돼요. 10,000원에 1,000원을 더하면 11,000원인데 이 11,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수학적 산식에 의하면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10%니까 0.1x가 되죠. 네,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 다음 얘를 더하면 1.1x가 되죠. 공급 대가에서 공급 가액으로 가는 방법은 얘를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11,000원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10,000원을 금액을 산출해낼까요? 나누기 정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단어가 1.1입니다. 10%가 아니에요. 1.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1.1 하면 x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십니까? 나누기 1.1. 사업자 하는 사람들 치고 1.1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들고 두드리고 나누기 1.1 하면 공급 가액이 떨어져요. 물론 여기 10%가 세액이 되니까 공급 대가에서 나누기 11 이렇게 누르면 또 세액이 나옵니다. 11이라는 단어보다는 1.1 단어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대가란 정답은 2번이죠.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납부세.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에서 이제 납부한다는 그 납부세.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부가세 신고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수료 좀 하게 되면 머릿속에 확 바뀔 정도로 되게 많이 보는 서식 중에 하나입니다. 총 우리가 나중에 16번 정도의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해볼 건데, 그게 부가세 신고서 지금은 뭐 상상이 안 가겠지만, 딱 보면 딱 보이는 게 가가 얘입니다. 가에서 나오는 그 글자가 매출세, 나가 얘입니다. 매입세. 그럼 얘는 뭐겠어요? 다입니다. 다.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서식에 보면 다 매출세, 나 매입세, 다 납부세. 매출세액은 뭐냐면 물건을 팔 때 생기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물건을 살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 이게 매입세. 그래서 매출세액은 전액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다 환급을 받는 돈이라고 가정한다면 납부해야 할 거에서 환급 받을 걸 빼고 남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납부세액이다 라고 합니다. 부가세의 구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일어나냐면 글자가 좀 안 보인다, 맞죠? 네, 글자가 좀 안 보입니다. 일단은 A라는 사업자가 여기 지금 어떻게 적혀 있냐면 A라는 사업자가 여기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프린트해 보시면 VA 1,000원. 자기가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상상이 조금 필요한 수업이에요. A 사업자는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VA를 창출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납부해야 되겠까요? VAT는 10%니까 100원 납부해야 되겠죠. 100원. 요건 이해가요? 그리고 이거를 판 거죠. 얼마에 팔았다? 2,000원에 판 거죠. 2,000원에. 그러면 B 사업자는 아니지. 다시. 지금 개념이 1,000원을 판 거예요. 1,000원에 판 거예요.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1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0원의 물건을 팔고 세액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납부하는 구조를 가져요. 100원을 납부하고 B 사업자는 이 물건에 1,000원에 자기가 1,000원을 더 붙여서 파는 거죠. 얼마에 팔았다? 3,000원에 팔았죠. 1,000원에 2,000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1,000원에 2,000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3,000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300원이 뭐가 되냐면 매출세액이 되고 100원이 뭐가 되냐면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기가 더 붙인 부가는 얼마가 되냐면 2,000원이 더 부과되었죠. VA가 되었죠. 그래서 얘가 납부해야 되는 VA는 200원을 납부를 합니다. 200원. 그 다음 B가 C에게 3,000원에 팔았는데 C는 여기에서 얼마를 더 부과하냐면 3,000원을 더 붙인 거죠. 자기가 3,000원에 대한 것을 가치를 더 부여시켰다고 보고 그럼 3,000원을 더 부여시켰으니까 3,000원이 VA가 되는 거고 여기에 세금이 얼마가 그러면 내야 되냐면 300원을 내야 되겠죠. 지금 개념이 1,000원에 대한 부가니까 100원 납부해야 되고 얘는 2,000원을 더 부과시켰으니까 200원을 납부해야 되고 얘는 3,000원을 더 부과시켰으니까 300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제 이야기는. 부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그런데 결론적으로 C는 D라는 소비자에게 6,000원의 물건을 팔게 되는 거죠. 개념은. 6,000원에 팔게 되는 건데 아까 금방 했던 납부세액의 산식으로 본다면 얘는 매출세액이 판매한 세액이 100원이에요. 100원이고 얘는 물건을 산 개념이 없으니까 매입세액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원이라는 계산이 되고 B의 입장에서 매출세액은 얼마죠? 300원이죠. 판매할 때 300원. 얼마에 사왔죠? 100원에 사왔죠. 개념은 300원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고 100원은 전부 다 환급받는 구조예요. 환급이라는 말 알죠?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납부하면 되죠? 200원 납부죠. 그래서 매출세액 300원에 매입세액 100원에서 납부세액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얼마가 되죠? 600원이고 매입세액은? 그러면 납부세액은? 그렇죠. 3. 근데 이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부가의 10%씩 개념이 되죠. 부가의 10%씩 개념이 되죠. 소비자는요? 자기는 지금 뭐만 일어났죠? 매입만 일어났죠. 매입만. 얼마에? 6,000원에 600원. 그럼 자기가 낸 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개념이 600원을 환급받는다 그랬잖아요. 매입은 환급받는다 그랬잖아요. 소비자는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내는 부가세는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부가세 돌려받는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사업자들은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삽니다. 마음적 심리가 좀 달라요. 내가 오늘 밥 먹으러 갔어. 밥값이 30만 원에 3만 원이 붙어서 33만 원이야. 그럼 내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30만 원만 낸다고 생각해요. 3만 원은 안 낸다 생각해요. 줬다가 뭐한다?
돌려받는다 생각한다. 이해가죠? 사업자의 마음은 조금 이상해요. 저도 사업자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샀어. 100에 1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만 낸다는 생각이에요. 돌려받는데 그러면 소비자의 600원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요 300원과 요 200원과 요 100원. 사업자들이 납부한 것을 다 합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가 낸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다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하냐면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고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르다고 해서 얘를 간접세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죠. 지금 금방처럼 1,000원에 팔고 3,000원에 팔았는데 얘가 물건을 안 팔았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납부한 돈이 얼마죠? 100원 납부하고 얘 얼마 납부하죠? 200원 납부. 그럼 국세청이 얼마 들고 있죠 지금? 300원을 고스란히 C에게 다시 줍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얘는 매출세액이 0이고 얘는 매입세액이 300원이니까 납부세액은 마이너스 3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0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무도 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구조는 환급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대충 느낌은 이해하셨죠? 느낌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1,000원에 3,000원에 팔아서 2,000원을 건머쥐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누가 내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부가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단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 반대말이 뭐죠? 지방소득세. 이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이고 여기까지. 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뒷부분은 지방소득세로 관계된 거라서 일부는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간접세. 아까 제가 간접세에 대한 이야기를 힐끗 했죠.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하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하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로 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득세는 달라요. 소득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세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2. 이거는 강한 별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놈이 얘입니다. 얘. 나머지는 답이 잘 안 돼요. 국세 탁 나오면 오케이. 오케이 답. 그리고 간접세. 선생님 간접세라 했어. 오케이. 오답은 요거의 오답이 제일 잘 나오고 오답으로 나오는 그 보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얘라고 적혀 있어요. 개별 소비세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별 소비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 이 일반 소비세의 뜻이 뭐냐면 어디든 갖다 붙습니다. 어디든 갖다 붙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디든 갖다 붙여요. 그런데 조세평등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세는 평등을 해야 된다. 평등주의의 그 본뜻이 뭐냐면 네가 1,000원 내면 나도 1,000원 낼게. 이게 평등이 아니고요. 조세평등주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자. 이런 게 평등주의인데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10%를 다 때려버려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사든 돈이 적게 버는 사람이 사든 일률적으로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표현상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세 매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기초생활필수품에 세금 때리지 말자. 거기는 부가세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이게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구열입니다. 공부에 우리 부가세 매기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에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세 번째는 좀 장려를 해야 되는 물건들 있죠. 여러분들 책 사세요라면 책 사요? 잘 안 사요. 저도 안 살 가능성이 있지만 만화책 사세요. 아니, 만화책 빼고 뭐 영화 보러 가세요 하면 보러 가죠. 보러 가죠. 영화에는 그런 게 없는데 책에는 면세가 있어요. 책을 사면 세금을 안 매기겠다. 책 좀 사주세요. 이걸 소비 촉진 물건이라는데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면세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면세라는 구간, 결론적으로 개념은 10%를 내는 구간이 있고 기초생활필수품처럼 또는 소비 장려를 위해서 면세 구간이 있고 또 하나 더 위에 야 너는 진짜 돈 많네. 이거 세금 더 내.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세금 더 내. 자동차 사면 돈 더 내. 이해가시죠? 그런 돈 더 내가 뭐냐면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예요. 거기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 냉장고, TV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냉장고에서 빠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박세리가 나와서 그랬죠. 골프는 이제 생활 대중 운동인데 좀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좀 빼주세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셨죠. 중심은 일반 소비세이고 면세라는 구간이 존재하고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라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런데 원칙은 뭐다?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는 어디에든 10%를 때려버리겠다. 이게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를, 이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재화나 용역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모든입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죠. 모든, 일단은 모든 재화나 용역이 아닌 건 상관없고 재화나 용역인 모든 것에 다 때리는 행위를 일반 소비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거래세, 아까 단계가 탁탁탁탁 거래하면서 발생 이렇게 다단계 거래세이다.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다단계는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얘가 일반 소비세이다. 다단계 거래세요.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단계마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이거 별표. 세금을 거둘 때 전 단계에서 세금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본래 뜻은 매출액에서 세율이 10%죠. 10%를 곱해서 매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얘가 아까 가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는 내용을 오늘 또 듣고 나중에 또 듣고 나중에 또 들으면 매출 세액이 가구나라고 느껴지겠죠. 가 매출 세액을 계산한 후에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를 차감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여기에 요 글자가 거래라는 말로 오답이 나옵니다.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지금까지 공부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소비세.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전단계 세액공제법. 정말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특징 4.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래 되죠.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런 단어는 안 나오는데,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때린다는 뜻이에요? 생산하는 나라에서 세금 때린다는 뜻이에요? 소비하는 나라. 우리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점점 느낌이 좀 올 겁니다. 소비세이니까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 때리는데 문제점이 발생돼요. 외국에서 소비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거기서 세금 때려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우리나라에 가져온다. 좀 말이 안 맞고. 세금은 원래 그 나라에서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에서까지 가서 세금을 때리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수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때리지 않고 너희 나라에 맞춰서 알아서 세금 과세해야 돼.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 영세율이라고. 영세율. 모양은 면세랑 똑같아요. 세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세율. 근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중과세의 뜻은 뭐냐면 그냥 대충 내용만 안다면 우리나라도 때리고 너그 나라도 때리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과세를 하고 생산은 우리가 나라에서 했죠. 생산해서 날릴 때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입 제한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들어보셨겠지만 세관 넘어오면서 몇 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면 세금 딱 때리고 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세가 다 붙고 운반비 붙고 뭐 붙고 거기에 또 10%또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전화 오죠. 당신 걸렸습니다. 세금 내세요. 이거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는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왜 영세율을 적용합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에서 목적이 뭔데요? 수출 촉진을 합니다. 조금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주사 맞으면 뭐가 강화되죠? 면역이 강화되죠. 면역이 강화되죠. 면역 강화. 면역이라는 단어 하나 외우시고 두 번째는 국영수가 할 때 영수 하나 외우시고 뭐였죠 이거? 면역. 그 다음 또 뭐? 영어 수학을 영수. 면역은 뭐냐면 면세는 역진성 완화라는 뜻이에요. 역진성이 뭐냐면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세금을 내리는 데는 과세 평등주의가 있는데 평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가세는 일률적으로 때리는 10%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걸 전진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역진이라고 해요. 역진. 부가세법은 역진을 해요. 일률적으로 10%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라는 말이 나오면 역진성 완화에 대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면세는 역진성 완화. 그걸 외우는 방법이 면역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그만 보셨죠? 영세율은 뭐라고요? 영수. 영세율은 수출 촉진입니다. 울산이 특히 영세율 회사가 많아요. 왜? 수출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외울 때는 면역, 영수. 예전에 제가 북구시 막 쓸 때 그거 써가지고 곳곳에 붙여놨어요. 면역, 영수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 뭔 말인지 몰랐지만 시험 칠 때 되니까 다 들려요. 아, 면세는 역진성 완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다섯 번째, 소비용 부가가치세. 국민소득 중 투자액을 제외한 뭐 당연한 이야기죠. 소비액만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합니다. 소비지국, 소비세니까 소비액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또 여기 나오죠? 면세제도, 면역. 부가가치세는 조세 평등주의의 거꾸로 가는 개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진성 완화라고 합니다.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관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가세 특징 여섯 번째. 사업장 단위과세. 여기에 동그라미 딱 치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딱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단위과세. 사업장.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내가 사업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울산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었어요. 객관식 1번. 울산에 있는 것도 내 거고 부산에 있는 것도 내 거예요. 둘 다 통합해서 한 방에 신고한다. 1번. 아니야. 울산 따로 신고하고 부산 따로 신고해야 돼. 2번. 자, 읽어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울산 따로 신고하고 부산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아니에요. 소득세는 둘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과세를 하다 보니 주인공 자체가 회사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울산 사업장은 울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부산 사업장은 부산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내 주소지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개념이 장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 딱 가리면 어디 되죠? 이거 오답입니다. 오답. 이 개념이 이해하셨죠? 오답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예외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예외로. 예외라는 말은 대충 이해하셨겠지만 모아서 한 방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외예요. 그건 예외.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